오늘부터 카드사 콜센터와 ARS로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온라인에 익숙치 않은 중장년층을 위한 후속 조치인데요. 현장에선 여전히 사용처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부터 사용처까지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오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재난지원금 신청하셨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 못했습니까? 내일 네. 할 예정입니다. 내일, 네. 내일 주말인데 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할까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뭐 어거지로 잘못해서 기부한 사람들도 네. 있었고 또 전화로도 신청이 안 되는데 이게 다 이제 가능해졌죠. 네, 오늘부터.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주 월요일 예.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됐었고요. 네. 이제 월요일이 지났고 이제 금요일 아닙니까? 네. 이제 우리 공적 마스크 지급받는 예. 방식이었습니다. 오부제를 해서 세대주가 대표 수령하게 되니까 예. 세대주 생년 끝자리에 따라서 월화수목을 하게 됐고요. 네.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다 됩니다. 다 되고요. 근데 이게 마스크 때처럼. 일주일만 이 생년월일에 따른 신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온라인 신청은 이제 생년월일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온라인 쪽은 바로 내일부터는 이제 다 들어가셔서 편하게 하셔도 된다. 카드사로 가서 온라인으로 다 할 수 네, 있고 그렇습니다. 출생년도 관계없이. 예, 이제 내일부터는 풀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오프라인을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18일부터 풀리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주일간 오프라인도 마찬가지로 세대주 생년월일 끝자리에 따라서 찾아가셔가지고 뭐 주민센터라든가 가셔서 선불 카드라든가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받으시면 되는데 예. 오프라인 역시도 다음 한 주 금요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막 가셔도 돼요. 생년월일 네. 따짐 없이. 그러니까 이걸 총정리한다면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이제는 뭐 아무 때라도 오프라인이든 아니면 이제 온라인이든 찾아가셔서 신청은 가능하게 되는 그런 구조였고 그 기부금 얘기는 예. 잠깐 하셨는데 네. 기부금도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 어떻게 됐습니까? 전체동의 하다가 이제 원치 않은 기부를 하셨을 네. 때 당초에 행정안전부 입장은 그 돌려주는 법은 없거든요. 네. 그렇게 내렸는데 이제 카드사가 당일 청구된 기부는 당일 취소하면은 당일만. 당일만 된다라고 했는데 항의가 되게 빗발쳤죠. 그렇죠. 원래 그래서 당일만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좀 생각해 보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혼선을 겪은 다음에 고쳐나가는 이거 참 안 좋은 습성 같아요. 근데 당국이 결과적으로 네.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며칠이 지나더라도 주민센터 찾아가시면은 네. 이제 바꿀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네. 원치 않는 기부도 되돌릴 수 있게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행하고 주민센터를 다음 주 월요일 18일부터는 일주일 동안은 그래도 출생 연도에 따라서 맞습니다. 그러면 금요일까지는요. 다음 주 18 월요일은 출생 연도가 마지막 끝자리가 1과 6.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분만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프라인도 마찬가지로 네. 일주일간 적용됩니다. 네. 그리고 신청 자체는 네. 지금 마구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해서 벌써 신청 받은 금액이 5조를 넘었다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신청을 하게 되고 언제 받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이틀 걸린다, 뭐 네. 기사에 따라 다른데 네. 정확하게 이제 정리해드리면 문자 메시지가 오고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신청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뭐 어떤 카드사마다 다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한 몇 시간 내로 오는 것 같은데 이게 되었습니다라는 확인 문자가 올 겁니다. 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지금 현재는 온라인 신청이었으니까요. 자기가 연동시킨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들고 가시면 예. 결제가 될 때 그게 해당 업종에 맞는다면 거기서부터 착착착착 긴급재난지원금이 빠지게 되는 구조죠. 네. 일단 카드로 충전해서 쓰는 방식이잖아요, 지금은. 네. 그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체크카드요. 근데 체크카드에 자기 돈이 있더라도 이 재난지원금부터 먼저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순위에도 있는데 이게 왜 순위가 중요하냐면 지금 정부에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네. 외에 예. 이미 지역에서 줬던 거를 받으신 분도 있고요. 그렇죠. 예. 경기도 같은 경우 그렇게 했죠. 이미 받았죠. 네. 서울도 뭐 있었으니까. 수령도 한 분도 계시고 네. 또 이제 돌봄 쿠폰 형식으로 또 받은 이 지원금이 또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부터 나가냐, 이 셋 중에 어떻게 뭐부터 나가야 되는데 순위가 예. 일단은 지역 재난 기본소득이 먼저 지원금이 먼저 나갑니다. 이거는 지역 재난기본소득이 예, 7월 먼저 30일이 나가고. 소멸이거든요. 네. 예, 그다음이 정부에서 이번에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이거는 8월 31일이 소멸입니다. 8월 31일. 예, 반면에 네. 아이 돌봄 쿠폰은 약간 길어요. 올해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그런 순서대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될 자기가 것 같습니다. 받은 금액을 보고 소비하는 금액을 판단한 다음에 정확하게 네, 다 소진하고 쓰셔야 됐군요. 넘어가고 소진하고 왜냐하면 넘어가는 거죠.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 8월 31일까지 안 쓰면 자동으로 기부되죠. 예, 하고 네. 지역 같은 경우에는 7월 30일 날 안 쓰면 또 사라지게 되니까
이거 사용할 때마다 네. 뭐 빼주세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순서대로 나간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네. 또 뭐 말 나온 김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8월 31일 이번에 지급되는 정부의 네. 재난 지원금은 긴급 재난 지원금은 8월 30일이 지나면 그대로 소멸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소멸 기간 이렇게 짧게 뒀어? 뭐 이런 뭐 항의도 네.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려운 측면을 돕는다라는 측면도 있지만요. 실은 돈맥경화라고 하죠. 네. 지금 워낙 돈이 다 꽁꽁 묶여 있으니까 시중에 억지로라도 돈을 소비를, 풀어내게 하는 예,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12조 원이 넘는 돈이 네. 소비로만 쓰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마중물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냥 쓰시죠. 8월 31일까지는요. 네. 그런데 이게 쓰다 보니까 벌써 이미 쓰신 분들이 있는데 네. 사용할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지금 혼선을 자꾸 빚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대형 마트는 안 되죠. 네. 백화점도 안 되는데 뭐 대형 마트는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이케아 가구점에서는 쓸 수 있다더라. 네. 쓸 수 실제 있잖아요. 네. 이런 어떤 형평의 문제라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예. 저 사용 업종을 얘기하자면 몇 시간을 걸릴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따져서요. 좀 혼선을 일단은 빚는 것부터. 이제 네. 네거티브 예. 방식입니다. 예. 어디는 안 되고 다 되는 방식인데 네. 지금 일단 제약 업종에서 보면 대형마트와 SSM, 기업형 슈퍼마켓은 안 되고요. 네. 저 기준은 어쨌든 연매출 1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백화점도 당연히 안 되는 되고요. 기준이 있고요. 예.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으면 온라인은 또 안 안 되고. 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요. 머리에 두시면 되고요. 근데 온라인을 또 왜 금지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네. 오프라인 매장을 돕자는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온라인 사용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 설렁탕 사장님이라든가 네. 이 음식점 업종에서는 이게 불씨가 안 튀어오르잖아요. 네,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코로나19 경제 충격이 왔을 때 온라인은 오히려 매출이 25% 정도 늘어났었거든요. 온라인 네.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온라인을 거기는 통제하게 괜찮다? 된다. 네. 또 유흥 관련한데 그건 뭐 뭐안 술집, 되겠죠? 노래방 뭐 이런 거 싹 다 안 안 되고요. 되고요. 예, 뭐 레저, 사행 업종 다 안 레저 시설 되는데 안 되고. 네. 네. 또 헷갈리시는데 예. 업종의 제한은 있지만 품목의 제한은 없는 거예요. 예를 그래서 들자면 초창기 네. 몇몇 뉴스에서 예. 술, 담배 사라고 돈 줬냐 뭐 이러는데 예. 사도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품목에서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표에 스타벅스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게 직영과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가맹점의 가맹점. 예, 네. 문제인데 예. 실은 현재 직영은 안 돼요. 원칙적으로. 직영은 예, 네. 직영은 안 되는데 스타벅스가 왜 자꾸만 언론에 이게 노출이 되냐면 스타벅스는 전체가 직영이거든요. 네. 가맹점이라는 게 없습니다. 네. 다 직영으로만 본사 운영이거든요. 네, 네. 직영점인 경우에는 본사가 있는 곳은 만 허용을 해요. 스타벅스는 서울에 본사가 시청 있잖아요. 앞에 본사가 있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서울 스타벅스만 재난금을 사용할 수가 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스타벅스에서는 긁으셔도 이게 빠져나가지는 않는다. 네. 이게 이렇게 직영과 가맹점의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네. 되겠고요. 또 스타벅스에서 관련해서 이제 카드에 충전을 또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나중에 하려고 그렇죠. 충전은 또 안 돼요.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아, 충전은 안 되고. 충전이라는 것은 일종의 상품권으로 바꿔주는 형식이잖아요. 예, 예. 이건 또 안 된다는 점. 그러니까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제 그런 의문점이 있는 것이죠. 네. 근데 프랜차이즈 스타벅스는 그렇지만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는 직영이 아니라면 다 되는 거죠. 맞습니다. 직영이 아니라면 되는 것이고요. 예. 아까 백화점에도 또 많이 헷갈리시는 예. 게 직접 백화점이 있는 반면에 임대 매장이라고 해가지고 백화점 안에. 작은 아니요. 따로 이렇게 백화점도 아닌데 이렇게 되는 임대 매장들이 네. 좀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런 데에서는 또 사용이 가능하다. 네. KTX 같은 교통비 이런 요금은 적용이 안 되는데 네. 대전 시민회 안에서는 KTX 본사가 있는 코레일이 있는 대전이 있기 때문에 대전 시민은 대전 시민. KTX 때 이게 결제가 그렇습니까? 됩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나온 그렇군요. 예외 조항이 되고 예, 예. 또 초창기에 많이 헷갈렸던 게 배달의 민족, 그러니까 그런 배달의 민족. 배달 예. 앱을 썼을 때 예, 예.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급되고 예. 이제 막 사 먹으려고 돈을 네. 막 썼는데 안 빠져나간다는 네. 게 이제 속속 전원이 들어오는데 앞서 제가 대원칙을 말씀드렸죠. 온라인과 온라인은 되고 오프라인. 예. 그래서 안 온라인은 되잖아요.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예. 배달 앱이라는 건 뭡니까? 온라인이죠. 온라인 전자상거래잖아요. 네, 거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달 앱에서 결제는 안 되고 그 이용하시려면 배달원이 왔을 왜 때 라이더가 왔을 때 카드를 현장 내가지고. 결제할 때는 카드 단말기 들고 와서 긁는 거는 또 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는 개념을 잡으셨을 텐데 온라인 베이스로 결제가 되는 거에는 절대 안 빠져나간다라는 거. 네. 어떤 식으로든 오프라인 결제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네. 지금 뭐 대형마트도 제한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대형마트 안에 소상공인 임대 매장은 허용이 되잖아요. 이게 많이 헷갈리는 거죠. 네. 그게 또 많이 헷갈리지만 네. 뭐 골프장은 레저 시설이니까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레저업은 안 됐죠. 네. 사용업은. 네. 예를 들어 고급 골프 용품을 파는 단독 가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는 임대 괜찮습니다. 매장이라고 이제 파악이 되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 이제 많이 냈던 것이 같은 대형 마트임에도 불구하고 예. 소상공인이 하나의 네. 체인을 해서 가는 경우 중에서는 네. 이마트 노브랜드라든가 예. GS 더 프레시는 또 결제가 이게 먹습니다. 그건 뭐 대형마트인데 거기는. 예. 그런데 어쨌든 그 두 곳은 대기업인데도 가능하다. 그렇죠. 이제 아. 예, 그렇게 된다는 좀 예외가 또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많이 좀 이제 됐었었고 영화관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영화관은 왜 돼야죠. 영화관 되죠. 예, 영화관은 네. 돼야죠. 근데 네. 또 영화관이 안 된다고 얘기가 나왔던 게 예. 온라인 오프라인을 또 헷갈려서 그런 거예요. 아, 우리가 예매를 하잖아요. 네. 뭐 이런 포털이나 어디에서 예매를 하면 네. 그건 결국 뭡니까? 온라인 전자상거래로 포함이 돼서 안 먹어요. 어. 그러니까 영화를 보시려면 현장에 가서 티켓을 카드로 사시고 해야 카드로 되고. 긁을 때 또 긴급재난지원금이 사용이 돼요. 네. 백화점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백화점이라는 게 이제 명품들을 많이 파는 곳이 있는데 네. 백화점 밖에 있는 샤넬 명품 매장 된다. 이건 네. 뭐 좀 불균형 아닌가?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거는 또 사각지대로 빠져들게 예. 된 것이었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쪽에서 하게 되고 네. 근데 그걸로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만 그게 어떤 식이냐면 예. 한 200만 원이라고 쳐요. 예. 그럼 요번에 뭐 80만 원을 받았다. 네. 그러면 80만 원이 먼저 결제되고 자기 돈이 추가로 결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일부이기는 하지만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걸 가지고 또 뭐 명품 구입도 뭐 나서는 뭐 그런 뭐 할 르포기사도 수도 좀 많이 있게.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대형 가정 매장, 하이마트나 전자랜드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나 네. 품목에 제한은 없기 때문에 그 네. 전자 제품을 산다는 거에는 그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아, 말해서 그렇군요. 제가 스마트폰을 예, 바꾸고 싶습니다. 예. 근데 스마트폰은 주로 바꾸는 곳이 이런 작은 매장들이 있는 그 통신사 거기 그렇죠. 가서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때는 스마트폰 가능하다. 구입할 때는 이게 또 결제가 돼요. 그러나 앞서 말한 큰 매장에 가서 대형 매장에 가서 사면 안 되고 되죠. 예를 네. 들면 뭐 에어컨을 하이마트나 이런 데 가서 사면 안 되고 네. 그러나 에어컨 자체는 사도 다른 곳에 되고요. 가면 사도 네, 된다. 그런 품목에 얘기죠? 제한은 없다. 네. 예. 그런데 뭐 애플의 전자제품 판매를 대행하는 프리스비라고 있던데 네. 뭐 거긴 또 된다 그래요. 그 프리스비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뭐 초대형으로 잡히진 않았던 것 아니 같아요. 애플이 정말 대형 회사인데 네. 하이마트 전자랜드보다 더 큰데 이건 되고 네. 아까 말씀하신 이케아도 되는데 거기 좀 사각지대로 빠졌던 그렇죠. 데죠. 이케아가 얼마나 네. 큽니까? 네. 근데 이케아보다 적은 또 우리는 안 되고 그래서 외국 회사들에 너무 조금 뭐 유리하게 쉬운 게 거기까지는 아닐까요? 뭐 네. 어떤 통제나 이런 네. 것들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샤넬 같은 경우에도 여의도 IFC몰에 뭐 있는 샤넬은 또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백화점 많으니까. 네, 네. 아, 네. 그래서 뭐 거기 살 수 있게 된다. 네. 상당히 문제가 많다. 네, 교통료하고 통신료도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금은 기본적으로 안 되고요. 세금과 세금. 어느 비용 같은 것들은 안 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통신비를 이걸로 빼주세요 안 됩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은 살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네. 세금 결제 네. 이걸로 안 되고요. 치열한 논란이 있었던 게 학원비도 엄밀히 말하면 학원 비용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말하는 이제 하이패스 같은 것도 교통료 때문에 안 되고 안 빠져나가는데 네. 학원비는 수요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비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서도 또 하셔야 될 게 예. 온라인으로 또 결제하면 안 돼요. 하여튼 우리 평론가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원칙 네. 온라인은 안 되고 네. 오프라인으로 해야 된다는 게 예, 굉장히 그렇습니다. 중요하군요. 그러니까 영어 학원도 네.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카드를 가서 들고 학원으로 오프라인에서, 가서 돈을 내야 된다. 거기 단말기에서 긁으셔야 네. 이게 또 결제가 됩니다. 지금 이 가구 기준 평가가 3월 29일로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사를 갔어요. 예를 들어 네. 부산에서 제주도로 이사를 갔다든지 3월 30일 날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를 온 경우에는 서울이나 제주도에서 못 쓰게 된 네.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날짜 예. 중에 하나가 3월 29일입니다. 이번에 긴급재난금의 기준은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에 누가 올라와 있느냐 이제 기준이 예. 되는 건데
실은 3월 29일이 지나서도 벌써 지금 5월 달이니까 이사를 엄청 많이 그렇죠. 하셨겠죠. 예. 하고 뭐 서울에 있다가 제주도로 갈 경우도 그렇죠. 있고요. 제주도에 굉장히 있다가 많을 것 서울에 같은데. 간 경우도 예. 그 이동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그 기준이 29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29일 기준의 그 지역 바운더리 안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체크 신용카드는 도기준 최대 도기준을 벗어날 수는 없고요.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작습니다. 그럼 서울에 즉, 이사 왔는데 광역시. 부산 사람이 서울에 이사하면서 부산까지 가서 써야 된다는 이거 좀 빨리 고쳐줘야 되지 않을까? 이 제한을 풀어서. 예, 예. 그렇게 되는 건데 예. 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저게 이제 각종 지자체 서로 간에 네. 이 그런 어떤 좀 이게 담겨 있는 네. 것이 뭐냐면 이번에 모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가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지자체가 어쨌든 20%를 부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자체도 자체적으로 목소리가 내고 있기 때문에 3월 29일 원칙은 이제 고수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네. 3월 29일이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또 있어요, 여기도. 어떤 게 있습니까? 만약에 4월 5일이나 4월 15일, 4월 25일에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네. 그럼 그 아이는 3월 2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없죠. 네. 구성원에 안 잡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는 태어났잖아요. 네. 그건 또 이의 신청을 하면 받아줍니까? 한 달간의 이의 신청 기간이 있어서 한 달의 예외 기간을 둬서 4월 말까지는 만에 하나 이 아이가 태어난 거 부분 이거는 반영이 돼서 우리가 2명이 아니라 아이를 낳았다 신혼부부가 네. 3명의 가구 수로 인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문제가 5월에 태어나잖아요. 네. 이 그거 안 아이는 됩니까? 안 됩니다. 네. 하고 지금 5월인데 네, 4월에 하고- 안 하신 분들은 못 하겠네요. 그 4월에 뭐 이혼이라든가 네.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것들은 또 다 반영이 됩니다. 네. 상당히 그 쓰는 게 복잡한데 여튼 긴급재난지원금이 이 소비 활성화, 지역 경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